어펌은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갚는 거예요. 지불하는 1월 13일 날 상장 예정이고 2460만 주를 발행합니다. 이 공모가가 또 올라갔죠, 그죠? 이 밴드가 올라가면서 10억 달러 이상을 모집할 예정인데 이게 올라가면서 더 될 수도 있고, 이게 얼마가 나올지 한 42달러 정도 되면 이게 지금 넘어갈 거예요. 100억 달러가. 얘네가 처음 스타트할 때 신용카드 비즈니스의 디스럽트, 파괴, 혁신 이런 건데요. 어펌이 가지고 있는 거는 테크놀로지와 언더라이팅, 매니징 리스크, 여기가 핵심 경쟁 이점이라고 해야겠죠. 이 세 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핀테크이기 때문에 테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독점적인 어떤 테크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이걸 통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가격 위험, 이게 독특한 어드밴티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돈을 어쨌든 먼저 물건을 하고 돈을 나중에 갚는 거니까 떼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매니징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여기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데, 기존 신용 인수하는 모델, 크레딧을 이렇게 인수하는 모델에 비해서 프라웃이 되게 낮아요. 사기율이 좀 낮다고 하고, 또 승인율은 높고 낮은 신용 손실을 갖추는 그런 기업이다. 핵심적인 모델이 데이터가 한 10억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실제 가지고 있고 150만 건의 이상 대출 6년 이상의 상환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크레딧 프라이싱을 할 수 있다는 게 얘들의 주장이거든요. 핵심 포인트다 이게. 결국에는 신용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만 사고 돈을 제대로 안 갚는 거,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모델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어펌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 G세대까지 젊은 세대들이 쪽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소비자 친화적인 이런 쪽이 대안이 된다고 하니까 젊은 층의 소비 여력,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쇼핑객, 판매자 모두의 관심을 끌어야 되죠. 왜냐하면 한쪽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맹점, 판매자, 이분들도 같이 이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잘 유기적으로 구조를 형성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두 번째, 매출 부분을 좀 보면 90% 이상 성장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고 2020년 6월까지가, 여기는 이제 6월이 회계년 말이고요. 5억 1천만 달러, 그 전년도가 2억 6,400만이니까 2배 조금 안 되는 90% 이상 성장을 했고, 여기는 3분기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3분기 기준으로 1억 7,400만이니까 상당히 한 분기 동안 많이 늘어났죠, 그죠? 전년 동기에 거의 2배 이상 분기에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 성장을 보면 2020년 1분기가 59%, 2분기가 86%, 3분기가 89%, 20년 4분기에 지금 120%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98%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되게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2021년 6월까지가 2020년 회계연도거든요. 만약에 YY로 80% 증가한다면, 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죠? 토탈로 이렇게 80% 이상 올라온다면 매출이 약 7억 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포워드 세일즈로 13배, 다음 회계연도까지 내년 2022년 6월까지로 매출이 약 더 늘어나기는 어려우니 한 10% 줄여서 70% 증가를 가정하면 매출이 약 12억 달러가 됩니다. 13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되게 낮아요. 다른 곳과 비교해요. 특히 애프터페이 이야기 하셨는데, 애프터페이가 지금 포워드 세일즈로 34배입니다. 13배랑 34배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 나요. 지금의 이 13배는 스퀘어하고 비슷하고요. 페이팔이 11배니까 거의 이쪽 수준에 가깝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42 정도거든요. 지금 이게 올라가면 이제 아마 이게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죠? 네. BNPL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약어를 쓰더라고요. Buy Now, Pay Later라고 해서 이걸 쓰고, 앞서도 말했던 젊은 층, 밀레니얼이나 G세대의 수요, 여기에 핵심인데, 소위 말하는 이 젊은 층의 소비 여력이 미국의 2.5조 달러가 된다고 하니까 결국엔 이 성장 동력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결제 수단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인기 결제 수단으로 계속 유명해지고 사용이 늘어나는 거죠. 펠로톤 쪽 매출이 거의 30%라
종속되고 위험 요인인 거죠. 페이스틀리가 틱톡하고의 그런 문제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것도, 여기도 그런 게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테일윈즈 되게 긍정적인 요인은 결국 이커머스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거죠. 여기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는 거니까 파트너 셀러 가치도 좀 봐야 되고요. 포인트 오브 세일 론, 이걸 제공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커지게 되면 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미결제가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오늘날 시장 지배하는 곳이 신용카드인데 이걸 이제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BNPL이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등극을 했고, 2023년까지 북미 시장 점유율이 3배 증가를 예상합니다. 현재 1%밖에 안 돼요. 점유율이 지금 1%거든요.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의 1%인데 이게 지금 3%까지 늘어나는, 어펌이 제공하는 디지털 지향 페이 오브 타임 모델, 유연성과 편리함 을 선호한다. EMEA는 유럽과 미들이스트, 아프리카, 여기는 6%에서 9%로, 다른 지역은 미국보다 더 빨리 이게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죠? 지난 12개월 2020년 3분기까지의 활성 사용자가 380만이고요. 약 YY로 60% 활성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포스 랜딩,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 이 셀러와의 협력, 장기간 대체 결제 방법 제공, 즉 가맹이죠. 어펌의 가맹이죠. 셀러니까 장기간 대체 결제 방법 제공, 이게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판매로 전환되는 게 20% 상향됐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실제 망설이는 거 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다가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 게 20%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평균 주문량이 85% 증가했고요. 반복적으로 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셀러와 고객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견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결국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는 거니까 펌이 대출해 주는 거랑 똑같죠. 그죠? 이게 최소 6주에서 48주에 걸쳐서 분할 지불을 할 수 있고요. 이자율은 0에서 30%, 대출의 약 40%가 이자율이 없어요. 저 앞쪽에 봤던 여기 나오는 자신들의 테크 플랫폼과 데이터를 통해서 돈을 잘 갚고 빨리빨리 갚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확인이 되면 아마 이자율이 없이 그냥 무이자처럼 갚아 나갈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걸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여기 셀러에 수수료를 매기는 거죠. 그죠? 너 물건 많이 파니 수수료를 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고, 셀러에게 2에서 3%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스퀘어가 2.5%입니다. 뒤에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결국엔 또 경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네의 가장 큰 거는 유예 이자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interest bearing loan 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건을 살 때 이자가 포함된 할부 금액 있잖아요. 딱 그거까지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딱 내가 물건을 사는데 뭐 몇 주에 걸쳐서 갚겠다 그러면 그 이자까지 다 계산돼서 탁탁 얼마 어떻게 갚겠다는 게 다 나오나 봐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고 결제를 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용어를 쓰던데, 론샥 프레데토리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대출을 공격적으로 뭐 하거나 론을 막 조장하고 공격적인 가격 뭐 이런 거를 반대한다고 하고요. 문제는 가맹점 수수료가 경우에 따라는 최대 7%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수료 문제죠, 결국. 그죠? 여기에 떠넘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가맹점 셀러의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 비용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쟁, 지금 애프터페이하고 클라나라는 이런 쪽하고 경쟁 구도 있는데, 이 인트레스트 베어링 론이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이렇게 내는 거지, 만약에 유예 이자가 쌓이고 쌓여서 그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를 내는 컴파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애프터페이나 이쪽은 이자를 못 내면 그게 원금에 붙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더 되겠죠. 그죠?
쇼피파이가 여기에 주주입니다. 5%의 주주이고요. 그런데 이 쇼피파이도 이쪽 시장에 진출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고요. 페이팔은 이미 페이인4라는 걸 내놨습니다. 페이팔 크레딧을 통해서 실제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는 좀 다르지만 계속 이런 영역이 겹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BNPL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52%가 페이팔 무이자 옵션 사용을 할 걸로 설문조사도 나오고 해서 이런 게 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